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75번째. 오늘은 식상운의 남편과 사별하신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같이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초에 상담했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려져 있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저의 자식복과 배우자복이 어떤가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이가 생기는 운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아이가 생긴 운이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으니 그냥 나오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라고 합니다. 저는 사주를 집중하고 나서 그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 무자녀는 운기가 상당히 본인에게 안 좋은 운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는 운이 아니라 남편과 오히려 이별을 하는 운기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우시더니 말씀을 겨우 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여 얘가 너무 안 생겨서 재작년에 다른 곳에 상담을 했는데 작년에 틀림없이 아이가 생기는 운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이는 생기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겨울에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어이도 없고에 너무 답답해 선생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작년 운기가 남편이 죽을 운기인지 그리고 제가 본 곳에서는 왜 작년에 아이가 생긴다고 했는지 속 시원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작년이란 2008년 무자년을 얘기합니다. 이분에게 다른 곳에서 왜 아이가 생기는 운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저는 왜 남편과 이별하는 운기라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상담 오셔가지고 저희 상담했던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갑인년, 정축월, 경신일, 정해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74년생이시네요. 갑인년이면 74년생이시고 이분이 오실 때가 저한테 할 때가 9년입니다. 2009년이면은 36살 때 저한테 왔네요. 지금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된 세월이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무쇠같이 큰 쇠, 간목 큰 나무, 인목 역시 큰 나무, 정화 작은 촛불, 그러면 이 정화도 작은 불이죠. 축토 축축한 작은 흙, 신금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거는 없죠.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간목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자, 인목 역시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정화는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행이 다르니까 정관. 그럼 이 정화도 정관이 되겠네요. 축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행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역시 육친 중에서도 빠진 거 없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새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추운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지만
소원이라 환절기 흑의 계절이라 흑은 나한테 생을 주는 오행이니까 등영을 했네요. 등영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경금의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흑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쭉 보니까 일지에 큰 쇠 신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물론 지장간 축토 안에 작은 쇠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흑을 볼까요? 흑은 쭉 찾아보니까 없고, 나와 있는 거는 월제 축토가 작은 흑이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임목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은 일지의 신금과 월지의 축토, 요 두 오행이 힘을 주고 나머지는 지장간에서 암장되어 있어서 힘을 주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남의 편은 작은 불, 정화,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큰 나무 간목, 큰 나무 잎목이 힘을 빼가고 있네요.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보다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너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먼저 이 신금을 보자고요. 신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은 내 편이지만은 바로 옆에 큰 물이 있어요. 큰 물이 해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힘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네요.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는 것보다 물을 생하느라고 힘이 많이 빠져서 나한테 힘을 많이 주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고, 축토 작은 흙이지만은 이 물이 상당히 큰 물이다 보니까 이 흙 정도는 밀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범람해서 이 축토도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내 편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그런 형국이고,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 동태도 한번 보자고요. 불은 정화,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임목 안에 병화가 있는 정도네요. 여기 어느 정도 화력을 갖고 조우를 해준지 보자고요. 자, 이 정화는, 시간에 있는 정화는 나무의 생조를 받고 있나요? 못 받죠? 이 중에 간목이 있지만 이거는 큰 물에 젖어 있어서 목생활을 못 해줄 뿐더러 이 간목은 큰 나무다 보니까 목다하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고, 큰 물, 그 다음에 이 경금, 신금이 냉한 기운이 상당히 겨울이라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냉기로 인해서라도 이 정화는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라 불이 거의 꺼졌네요. 월간의 이 정화는 어떤가요? 이 큰 나무 간목에 목생활을 받나요? 못 받죠? 역시 작은 불에, 작은 촛불에 이 소나무같이 큰 나무 던져줘 봐야 목다하식이 돼서 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불이 됐는데 밑에 축축한 흙에 힘 뺏기고, 그 다음에 경금의 냉기에 이 불은 또 꺼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병화는, 임목 안에 있는 병화는 상당히 약해지죠. 이 해수, 금생수를 받은 해수,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있는 인수, 임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있는 개수 해서 물이 상당히 좀 은근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까지 적시다 보니까 임목이 젖어서 인중의 병화도 상당히 힘을 잃은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강해요. 해수, 호수같이 금물, 신금 안에 임수, 축토 안에 개수가 이런 지장간에 들어있는 물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왕하고, 그 다음에 불은 상당히 약한, 나무는 젖어버린 그런 사주라, 약사주에다가 신금을 영신으로 삼으면 좋겠던데, 이 신금이 물을 생하는 그런 기운도 있어서 임목의 무토가 됐든지 신금 안의 무토가 됐든지 임목 안의 무토를 영신으로 잡아주던가, 그 다음에 조우 영신으로 임목 안의 병화를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런 사주고, 자, 이분이 자식복과 남편복을 물어봤어요. 자식복은 어떤가요? 사주에 물이 어떤가요? 물이 귀신이죠. 그리고 약한 나한테 힘을 빼가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부담이다. 그러니 자식이 부담이다. 자식복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편법은 뭐죠? 남편은 관이죠. 관은 이 사주의 불이죠. 정화, 병화. 어떤가요? 거의 꺼졌다고 그랬죠. 임무간의 병화도 상당히 약해지고. 그래서 배우자 덕도 좀 약해진 사주다 하고 통변이 되겠네요. 이런 사주인데, 자, 이분이 무자년에 다른 곳에서 봤더니 무자년에 애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애가 추론을 해보면은 무자년에 무토는 들어오면서 나한테 힘을 주지만 자수가 들어오면서 해, 자, 축으로 해가지고 국을 이루어버린다는 얘기죠. 방합. 수국이죠. 물이 상당히 왕성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주가 더 기우뚱해버리고, 이 물이 뭔가요? 식상이죠. 식상이면 자식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으로 국을 이루면서 자식국이 되니까 자식이 생긴다고 아마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이 사주에서는 자식이 지금 물이 병인데 물이 국을 이루면서 왕성하게 되다 보면 내 힘을 더 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운기에서는 자식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임신을 했더라도 유산을 한다든가 이런 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운기도 식상운이 왔다고 그래서 여자운에서 여자분에게 식상운이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식상이 기신이 된 사주가 또 운에서 식상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내 힘을 빼가버리고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유산 아니면 아이하고 이별수 이렇게 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 생기는 운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무자년에 아이가 생기는 운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이별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해자축 국을 이루다 보니까 물이 범람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들이 거의 꺼져져 있고 임목 안에 있는 병화마저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임목을 나무를 적시다 보니까 나무 안에 들어있는 병화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별수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특히 겨울은 물의 계절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변을 할 때 항상 사주 형국을 잘 읽고 나서 통변을 해야 오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무자년에 자수가 들어오면서 해자축 수국을 이루면서 방합을 이루면서 불, 그 다음에 나무도 적셔버리고 사주를 약한 사주를 갖다 힘을 쭉 빼버리는, 그리고 관을 완전히 작살내는 운이라 배우자와 사별을 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시천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